자, 우선 제일 첫 번째 단원에서 나오는 게 바로 삼각비. 자, 삼각비라는 건데, 자, 삼각비는 어디서 성립하는 거야?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가 직각이라고 했을 때, 자, 그 다음 기준각을 잡아야 된다. 기준각.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A각이라고 하자. 자, 여기를 우리가 기준각이라고 잡으면 우선 각을 표현할 때는 세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기호로도 많이 쓰거든. 그리고 뭐 알파로 쓰기도 하고 뭐 A로 쓰기도 쓰는데 중학교 때는 알파, 세타를 잘 안 쓰니까 뭐 A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인 여기 꼭지점을 크게 라지 A라고 두고 뭐 사인 A라고 써도 되고 뭐 여기에 따로 사인 A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우선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기준점. 우리가 이 각을 기준으로 잡다. 이 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자, 사인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빗변분의 빗변, 여기 빗변분의 그다음 마주보는 대변입니다. 어떤 각의 빗변분의 마주보는 대변. 그래서 여기 이 각을 우리가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 B, 여기를 꼭지점을 C라고 했을 때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여기를 B라고 하자. 그 다음에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그러면 sin A는 B분의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편해. 그래서 이거는 그림이 막 회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 뒤집힐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sin은 빗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빗변. 그래서 빗변분의 그 다음 마주보는 대변. 그래서 마주보는 대변, 마주보는 변을 우리가 대변이라고 하지. 그래서 sin A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이 각을 중심으로 봤을 때입니다. 이 각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코사인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다? 코사인은 어떻게? 빗변분의 C 모양으로 이렇게 둘러싸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어떤 각을 둘러싼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빗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코사인도 빗변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둘 다 빗변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빗변분의 그 다음 여기에서는 여기 그냥 이웃단변이라고 하죠. 이웃단변. 그래서 사인은 이렇게 멀리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멀어지는 느낌이고 코사인을 이렇게 감싸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사실 실전에서 코사인 사인을 구할 때 뭐 빗변분의 이웃단변 이렇게 잘 외우질 않잖아, 맞지? 그래서 약간 그림적으로 느낌으로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은 빗변에서 시작해서 마주보는 쪽으로 가면 되고 멀어지면 되고 코사인은 이렇게 감싸는 쪽으로 가면 된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탄젠트가 등장하는데 사인이란 탄젠트랑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사실 관련성이 좀 많고 자, 탄젠트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탄젠트는 이 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이렇게 약간 T자 모양으로 뭐 이렇게 많이 기억하지. 그래서 탄젠트는 빗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탄젠트는 빗변이 등장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웃단변분의 대변. 그래서 이웃단변분의 그 다음 대변, 마주보는 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삼각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우리가 삼각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건 너희들 한 번씩 배웠으니까 뭐 알고 있을 테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있잖아. 선생님이 조금 더 말해보면 우선 얘를 표현해보면 사인은 B분의 A가 되고 그 다음 코사인은 B분의 C가 됩니다. B분의 C 이렇게 감아들고 그 다음 탄젠트는 C분의 A가 되는데 자, 얘와 얘의 관계를 잘 보면 여기에서 사인을 이렇게 코사인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자, 사인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B분의 A 나누기 B분의 C가 되고 분모가 같기 때문에 얘는 C분의 A가 됩니다. 그러면 사인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얘는 뭐가 된다? 탄젠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실전에서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중학교 과정에서 얘를 잘 안 쓰기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알아두세요. 그래서 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해 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 아니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하나 기억을 하고 있자. 자, 그 다음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는 어떻냐면, 자, 여기에서 어떤 게 성립하냐면 얘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b제곱이 아니라 c제곱은 b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한다, 맞지? 됐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세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b제곱으로 나눠봅니다. 양변을 b제곱으로 나눈다. 이건 사실 중학교 과정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b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b제곱분의 a제곱이 되니까 b분의 a제곱. 그 다음 얘도 b제곱으로 나누면 b분의 c제곱이 되고, 그러면 얘도 b제곱으로 나누면 1이 됩니다. 그러면 b분의 c는, b분의 a는 뭐였냐면 바로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제곱이다. b분의 c가 코사인. 그래서 사인 a의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a의 제곱은 뭐가 된다? 항상 1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성질인데, 그리고 사인 코사인 제곱할 때는 이렇게 잘 적지를 않습니다. 사인 a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다들 이렇게 안 적어.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적으면 진짜 이상해지지, 맞지? 맞지? 이거는 a의 제곱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인 제곱은 이게 사이에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얘가 사인 a를 전체로 제곱한 겁니다. 그래서 사인 a 제곱, 코사인 제곱, 각이 같을 때는 항상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고 쓰면 편하게 쓸 수가 있겠다. 자, 사인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는 삼각형의 크기와 관련 없이 항상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이든 작은 직각삼각형이든 그 다음에 큰 직각삼각형이든 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어차피 b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각도가 30도라고 하자. 그럼 여기 각도도 30도라고 하자. 그럼 왠지 뭔가 사인 삼각형이 커지면 사인 값도 커질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얘랑 만약에 닮음이라고 한다면 둘 다 직각이니까 당연히 닮으면 되겠지. AA 닮음.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 그 다음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2라고 하면 여기가 2라고 하고 2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 4. 닮은 b가 2배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렇더라도 사인을 하면 2분의 1이 되고 사인을 하면 4분의 2가 된다, 맞지? 어차피 약분하면 똑같이 나와.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이 각에 따라서 무조건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되지 삼각형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해서 바뀌는 건 전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삼각비는 각만 정해지면 항상 똑같이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 특수각의 삼각비. 자, 특수각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해도 하고, 자, 특수각의 삼각비, 뒤에 말은 좀 생략하고. 자, 특수각의 삼각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삼각형을 두 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직각 삼각형 자사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 45도짜리 이런 삼각형. 실제로 사봤잖아, 맞지? 동그라미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삼각형 하나랑 또 약간 모양이 이상한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이 삼각형도 중요한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은 여기가 60도가 되고 여기가 30도가 되는, 그래서 항상 세트로 팔잖아, 맞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특수각이라고 하면 주로 0도, 그 다음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각을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하거든. 자, 특수각. 사실 사인 15도 이런 각들은 막 변환해서 하지 않으면 중학교 수준에서 사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문제들이 그렇다고 답은 내야 되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각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잘 보세요. 우선은 사인부터 한번 보면 첫 번째 사인. 자, 사인 여기가 3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60도.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30도, 60도는 얘를 보면 되고 45도는 얘를 보면 됩니다. 그럼 사인 30도라는 것은 잘 봐. 이것도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시험지에 있는 문제집에 있는 그림을 돌릴 수는 없잖아, 맞지? 그림을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모양이 아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 하도 사인 값을 우리가 자유롭게 좀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사인은 어떻게? 우선 빗변부터 시작해. 그래서 빗변부터 시작해서 사인은 멀어진다고. 이렇게. 이게 사인이라고. 됐습니까? 자, 이 값이 사인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빗변에서 시작해서 가마 돌아야 되고, 그 다음 탄젠트는 이 점에서 시작해서 대변까지 이렇게 직각을 끼고 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얘들은 지금 B가 성립하는데 항상 1대1 때 루트 2가 성립하게 되고, 얘는 1대 루트 3대 2가 성립하게 됩니다. 얘는 B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하기 때문에 자, 사인 30도는 이렇게 돌리면 얘는 2분의 1이 된다. 자, 그 다음 코사인 30도는 이렇게 감아 돌아야 된다. 여러분도 같이 머릿속으로 따라오세요. 코사인 30도는 그래서 2분의 코사인 30도 안 적어놨네.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자, 그래서 코사인 30도는 이렇게 감아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루트 3분의 1, 뭐 3분의 루트 3으로 유리화시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45도. 45도는 얘를 봐야 됩니다. 자, 45도는 이 각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인은 이렇게 돌아가겠다. 그래서 루트 2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이렇게 감아 돌겠지, 맞지? 그래서 루트 2분의 1. 그 다음 얘도 루트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1분의 1이 됩니다. 1분의 1. 그래서 탄젠트는 1. 자, 그 다음 60도 각은 여기 각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 각. 60도 사인은 2분의 루트 3.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되고, 60도 코사인은 이렇게 감아 돌면 2분의 1이 되고, 탄젠트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3. 자, 여기에서 뭐 이건 다 알고 있을 거야.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그냥 이거 달달 뭐 외우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거 다 외우고는 있지. 자, 우선 얘를 2분의 루트 2로 한번 바꿔볼게. 그러면 얘를 2분의 루트 2로 바꾸면 그 다음에 얘도 2분의 루트 2로 바꾼다면 야, 특징을 좀 보자고. 우선은 사인은 여기에 이제 루트 씌운다면 사인은 분모는 다 2인데 1, 2, 3 이렇게 되지, 맞지? 됐습니까? 30, 45, 60일 때 1, 2, 3 이렇게 갑니다. 마찬가지 코사인은 3, 2, 1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그러다 외우더라도 조금 형태를 좀 기억하고. 자, 그 다음 탄젠트는 45도가 1을 딱 중심을 잡고 있고 얘랑 역수관계입니다. 맞지? 얘랑 곱해서 1이 되기 때문에 얘랑은 역수관계다. 자, 그리고 사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인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사인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고, 탄젠트도 증가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제일 작고 중간 가장 크고, 코사인만 감소하고 있다.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의 특징. 그래서 중학교 때는 사실 이 그래프까지는 다루질 않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가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90도까지만 선생님이 그려보면 90도가 뭐 이 정도 된다. 여기가 90도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라고 하자. 나중에 뭐 0도각, 90도 각도 배울 건데, 사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사인 그래프는 0에서 1에서 시작해서 여기 점을 좀 찍어두자.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맞습니다. 실제로. 사인은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 코사인은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 탄젠트는 좀 따로 생각해야 되는데, 탄젠트는 루트 3이면 1을 훨씬 벗어나지, 맞지? 1.7 정도 되기 때문에 탄젠트 그래프는 여기에서 이미 45도, 여기가 만나는 점이 딱 45도가 되거든. 여기가 45도. 그래서 이렇게 이 점을 지나게 됩니다. 탄젠트는 45일 때 이미 1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 얘를 90도일 때 닿지 않습니다. 정근선이라고 하는데 닿지 않고 계속 쭉 올라가면서 여기엔 결국엔 닿지 않아. 무한히 커져버려. 됐습니까?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이쪽으로 가서는 완전히 커져버린다. 됐습니까? 그래서 탄젠트는 실제로 탄젠트 그래프는 이런 느낌. 탄젠트 그래프 실제로 이렇게 그랬거든. 고등학교 가면 이제 음수일 때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탄젠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근선 가지고 나중에 뒤에 것도 한번 그려보면 탄젠트 그래프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재미삼아 보라고. 탄젠트 그래프는 이게 다들 주기함수가 돼서 똑같은 형태가 반복이 되거든. 사인은 이렇게 생겼어. 사인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생겼고, 코사인도 똑같이 생겼는데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 이 모양들이. 그래서 탄젠트는 아예 약간 다른 느낌으로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보고 있고, 이 정도는. 자, 그러면 탄젠트는 우선 잠시 빼자. 탄젠트는 잠시 빼고, 자, 사인과 코사인은 여기에서 그래프에서 보듯이 45도일 때 둘이가 일치합니다. 맞지? 그 높이가 얼마다?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맞지? 됐어. 그래서 얘와 얘가 이 만나는 이 점이 바로 높이가 뭐가 된다? 2분의 루트 2가 된다. 루트 2가 1.4 정도 되니까 얘는 한 대충 0.7 정도 되겠지. 맞지? 됐습니까?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은 좌우 대칭이야. 맞지? 좌우 대칭이야. 45도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만약에 45를 기준으로 똑같이 간다면, 이게 지금 무슨 그래프다? 얘가 코사인 그래프가 되고 여기가 사인 그래프가 되는데, 45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간다면 서로 높이가 같다고, 사인이랑 코사인 높이가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도만큼 같다. 그럼 여기가 55라고 하자. 여기가 10만큼 마이너스로 갔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35겠지. 그러면 사인 35도랑 코사인 55도가 일치합니다. 이 성질도 하나 알아두세요. 서로 이런 걸 보각관계라고 하는데, 더해서 90이 되는 수를 우리 마음대로 적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성질을 알고 있으면 뭐 사인 10이랑 같은 코사인 값을 찾으라고 한다면 사인 10은 90에서 빼면 돼. 그러면 코사인 뭐가 된다? 80이 되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각을. 됐지? 그래서 탄젠트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사인과 코사인은 이렇게 성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사인,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사인 0도는 얘는 0이 되지. 맞지? 그러면 코사인 뭐랑 같겠다? 보각관계니까 코사인 90도랑 같겠지. 맞지? 코사인 90도 뭐 당연히 0 되지. 맞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다 기억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조금 기억을 하세요. 뭐 얘를 굳이 일반화 시킨다면, 뭐 여러분들은 일반화 시킬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얘 두 개 더해서 90이 되면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같아진다. 됐지? 그래서 뭐 일반화 시킨다면 만약에 사인 알파 도는 뭐랑 같겠다? 코사인 90 마이너스 알파 도랑 같겠다. 뭐 요 정도로 기억할 수 있겠지. 맞지? 됐어. 그럼 사인 70은 코사인 20이랑 같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같이 있다는 것까지. 그냥 이거 달달달 당연히 외워야지. 당연히 외워야 되는데 그 외우는 것보다 그 성질까지 조금 기억하고 그러고 있으세요. 자, 그다음 여기에서 이 그림은 선생님 한 개 따오자.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냐면 이 그림. 이거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이거 자주 보게 되는 그림이거든. 그래서 이 그림을 오히려 중학교 때는 많이 그렇게 막 다루진 않는데 중학교 때는 약간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뭐냐면 이거 일사분면 위에 반지름이 1인 4분원을 그린 겁니다. 됐어. 왜 반지름이 1이냐? 반지름이 1이면 그냥 표현하기가 편해서 그런 거야. 단지름이 2라고 뭐 3이라고 이거 표현할 수는 있지만 뭐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1로 한 겁니다. 별 큰 의미 없어. 그래서 대부분 다 반지름 1을 원을 사용을 한다.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모양 자체를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면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 그림상으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점 위에 하나를 이렇게 그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었다. 뭐 반지름을 그었지. 자, 이렇게 긋고 나면 얘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1이겠지. 맞지? 됐어.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사인 세타는, 잘 보세요. 사인 x는 1분의 이 길이입니다. 1분의 빗변분의 AB가 되지. 맞지? 됐어. 됐나?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AB가 바로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얘를 뭐 하는 거냐면 삼각비를 시각화하는 겁니다. 알겠지? 삼각비를 시각화해서, 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x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에 따라서 사인 값이, 코사인 값이, 탄젠트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그림 이게 정적으로 그냥 그림 사진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동영상으로 얘를 내렸다 올렸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고 지금 이 그림을 배우는 거거든. 됐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길이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사인 x가 그 다음에 마찬가지 1분의 5b가 돼야 되기 때문에 5b가 코사인이 됩니다. 코사인 x는 1분의 5b. 그러면 당연히 5b가 코사인이 되고 탄젠트는 밖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탄젠트를 뭐 안에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탄젠트는 우리가 지금 반지름을 분모로 쓰고 싶다는 거야. 반지름을 분모로 쓰고 싶기 때문에 1분의 뭐로 표현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탄젠트를 그릴 때는 밖으로 접하는 이런 삼각형을 그려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바깥에 있는 삼각형 보면 얘가 1이야. 그러면 탄젠트 x는 우선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탄젠트 x는 1분의 뭐 CD가 되는데 그럼 당연히 CD가 탄젠트가 되겠지, 맞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서 그런데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길이가 사인이래. 이 길이가 사인이래. 그 다음 이거. 그래서 사인은 항상 높이 느낌을 좀 가지고 있으세요. 사인은 높이 또는 y좌표라고 생각해도 좋아. 사인은 y좌표. 됐어. 그 다음에 코사인은 x 느낌입니다. x. 됐습니까? 그래서 코사인은 x. 그래서 실제로 A점의 좌표를 표현한다면 얘는 코사인 x, 뭐가 된다? 사인 x가 되겠지, 맞지? 됐어. 고등학교 가면 이거 많이 쓰거든. 그런데 뭐 중학교 때는 뭐 이런 걸 많이 쓰진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A 좌표는 코사인 분의 사인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에서 이것도 하나 볼 수 있다.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 있잖아. 여기에서 다 들어가 있거든.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서 탄젠트는 뭐다?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했지, 맞지? 됐습니까?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탄젠트 x는 이 삼각형을 보면 탄젠트 x겠지, 당연히, 맞지? 그런데 작은 삼각형을 보면 탄젠트 x는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지, 맞지?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데?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하면 1제곱 되는 거지, 맞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뭘 하고 싶으냐면 각을 줄였다 늘렸다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자, 이 각이 점점점 줄어든다. 각이 좀 극단적으로 한번 줄여볼게. 뭐 여기까지 줄였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사인이 될 거다, 맞지? 그러면 사인은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점 줄어들지. 됐습니까? 그러면 각이 줄어들면 줄어들고 각이 늘어나면 사인도 같이 늘어나고 있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 그래프. 사인은 점점점 증가한다고 했다, 맞지? 됐어. 그래서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은 점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각이 여기가 코사인이 되거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코사인이 되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 색깔이 자, 우선은 각이 이만큼일 때는 여기가 코사인이 되고 그 다음 각이 조금 더 커졌어. 그러면 여기가 코사인이 되고 그 다음에 각이 더 커지니까 여기가 코사인이 되지, 맞지? 그래서 코사인은 점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까 선생님이 항상 코사인은 x값이라고 했지, 맞지? 봐봐. 얘가 이렇게 커지면서 x값은 점점점 0으로 다가가고 있지. 됐어. 그래서 코사인 값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0으로 다가가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는 그냥 커지면 계속 커지겠지, 맞지? 됐어. 그래서 탄젠트도 증가함수입니다. 각이 커지면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탄젠트도 증가함수인데 자, 여기서는 한번 극단으로 가봐, 이제. 만약에 얘를 점점 줄여가지고 어디까지 줄였냐면 만약에 0에 근접할 때까지 엄청나게 0처럼 줄였다, 각을.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 지우고 자, 만약에 이렇게까지 됐다. 이렇게 되면 사인이 높이라고 했지, 맞지? 높이는 거의 0에 근접하겠지, 맞지? 그래서 아예 x축까지 내려버리면 사인은 0이 됩니다. 됐어. 사인은 0으로 보이나? 됐나? 그 다음에 코사인은 x값이라고 했지, 맞지? 이 호와 만나는 x값입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이 상태면 코사인이 거의 1에 가까워졌지, 맞지? x값이니까. 그러면 완전히 아예 x축이 돼버리면 코사인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0도는 여기 끼워 넣자. 사인 0도는 얘가 0이 되고 코사인 0은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90도 한번 보내보면 자, 90도로 가게 되면 얘는 코사인이 작아지지. 코사인이 작아지고 있지, 맞지?
코사인이 작아지지. 그래서 거의 근처까지 가면 거의 0 돼버리겠지, 맞지? 그래서 90도가 되면 코사인은 0이 되고 반대로 사인은 1이 된다. 사인 1 되는 것도 확인해 보면 사인은 y 값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 됐어. 여기 y 값이 바로 사인입니다. 사인은 점점 커지고 있다가 거의 1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다가 90도가 돼버리면 완전 y축으로 가면 이 점이 바로 사인 값이 된다. 그래서 사인은 1 됐습니까? 자, 탄젠트 한번 생각해봐. 탄젠트는 높이기 때문에 얘를 쭉 내리면 탄젠트도 같이 쭉 내려오겠지, 맞지? 그래서 탄젠트는 0이 되는데 우선 탄젠트 0은 0이야. 그런데 탄젠트 90도가 문제야. 잘 봐. 탄젠트 90도가 문제인데 왜 문제냐면 자, 탄젠트 90도가 오히려 지워져서 상관없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탄젠트 90도인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너무 작나?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좀 극단적으로 각을 엄청나게 키웠어. 각을 거의 뭐 한 80, 90까지 올렸다. 그러면 뭐가 탄젠트냐면 탄젠트는 이 길이가 탄젠트입니다. 조금 빗나갔는데 아무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탄젠트는 얘가 탄젠트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조금만 더 올리게 되더라도 저 위에서 만나게 돼. 그래서 얘가 90도가 돼버리면 거의 90도 가까이 가게 되면 뭐가 된다? 이 탄젠트 값은 거의 무한대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탄젠트 90도는 정의되지는 않고 우리가 표현으로 할 때 이게 무한대 기호거든. 계속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 90도는 사실 값이 없는 겁니다. 탄젠트 90도는 아예 값이 없어. 계속 그냥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그냥 큰 수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따로 중학교 때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 그래프를 조금 생각을 하면 올리면 탄젠트는 어떻게 된다? 무한히 커지지. 그 느낌으로 좀 아세요. 됐지? 그래서 각 그래프를 보면 이런 형태들도 우리가 다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각비 그냥 공부할 때 그냥 뭐 이거 특수각 외우고 사인 어떻게 구하는지 코사인 어떻게 구하는지 그렇게 공부하면 별로 어렵지는 않아. 어렵지는 않은데 그런데 뭐 재미도 없고 별로 깊이도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더 그냥 잘 와닿을 거야. 자, 그 다음 등장하는 게 이제 삼각비표인데 있잖아. 삼각비표는 뭐 읽어보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있잖아. 뭐 별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뒤에 보면 교과서나 뭐 문제집 뒤에 보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도에 대한 사인 값, 그 다음 코사인 값, 그 다음에 탄젠트 값 됐습니까? 그냥 삼각비표 가지고는 뭐 보고 읽을 수 있는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삼각비표는. 여러분들 뒤에 책 볼 일 거의 잘 없지. 거의 잘 없는데 뒤에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 책 뒤에서 가져온 건데 자, 이렇게 삼각비표가 있는데 요즘은 거의 잘 실전에서는 잘 안 쓰지, 맞지? 거의 뭐 계산기랑 이런 것들이 워낙 발전을 해버려요. 근데 그런 거 없던 시절에는 이게 당연히 중요했겠지, 맞지? 지금이야 워낙 계산기 뭐 컴퓨터 늘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자,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면 자, 여기에서 한번 봐봐. 잘 봐. 사인은 0에서 시작하는 거 맞지? 그래서 쭉 커지고 있단 말이야. 쭉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해서 사인, 이게 제 첫 줄이 사인이야. 여기 사인에서 45도에서 넘어와서 사인 1까지 가지, 맞지? 그 다음에 코사인은 1에서 시작한다, 맞지? 그래서 계속 줄어들어. 이렇게 줄어들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고 그래서 사인, 코사인 90은 0 맞지? 탄젠트는 당연히 0에서 시작했겠지. 탄젠트 0에서 시작한다. 그러다가 계속 커지는데 커지는 속도가 다른 것들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우선은 잘 봐. 처음에는 별 차이 안 나. 별 차이 뭐 사인이랑 그게 차이 안 나다가 나중에 이제 45도를 넘어서면 사인은 벌써 탄젠트는 45도일 때 1 됐지, 맞지? 1 되고 그때부터 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지고 나중에 보세요. 사인 거의 70대까지 2점 얼마였거든. 뭐 75까지 이제 72 정도 돼야지 3이잖아. 그런데 갑자기 4, 5, 6, 7, 8, 9, 11 해서 57 이렇게 갑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거기 90도에 가까워지면 탄젠트가 57도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탄젠트는 기울기랑 관련이 있어서
여기가 1이잖아. 여기가 1. 그러면 높이가 57이라는 거야. 직각삼각형을 그린다면. 맞지? 57배라는 거야. 그게 탄젠트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예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무한대이기 때문에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정한 값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됐지.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가장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삼각비 이제 활용 파트에서는 잘 보세요. 이거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연습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고등학생들도 보면 이거 연습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많아. 여러분들은 이거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얘 무슨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이 각을 기준으로 보자. 여기를 뭐 A라고 하자. 여기를 A. 자, 그럴 때 만약에 사인, 자, 사인 A가 2분의 1이다. 사인 A가 2분의 1이야. 됐지? 사인 A가 2분의 1인데 여기 길이가 만약에 8이다. 그러면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선생님 너희 똑똑하네. 자, 여기 길이부터. 여기 길이 얼마? 여기 길이는 4가 되지, 맞지? 됐어. 여기 길이가 이제 4가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 길이가 이게 4가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거야. 사인의 값을 할 때, 어떤 변을 할 때, 다른 변의 길이를 구하는 법인데, 만약에 선생님이 적어가지고, 뭐 여러 개를 해볼게. 여기가 만약에 5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여기는 10이 돼야 되지, 맞지? 됐어. 그러면 숫자를 살짝 바꿔볼게. sin A가 3분의 2가 됐거든? 그럼 3분의 2가 되면 여기가 만약에 6이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9, 3? 9가 돼야 되지, 맞지?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게 솔직히 우리가 선생님 지금은 약분되는 수를 설명하니까 너희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얘가 9분의 6이 되면 3분의 2 이렇게 머릿속으로 약분했지, 맞지? 그런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여기가 뭐 3분의 2 그대로 쓰자. 여기가 3분의 2인데 여기가 만약에 5다 이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 얼마? 3분의 10 맞나? 헷갈리지? 여기서 이걸 할 때 얘를 구하는 법은 그나마 쉽거든. 여기가 만약에 7이다. 그럼 여기는 얼마야? 3분의 14. 왜냐면 여기서 여기 갈 때는 sin A를 곱해주면 됩니다. 맞지? 빗변에서 대변으로 갈 때는 sin A를 곱하면 되거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가 만약에 5라면 이쪽으로 갈 때는 sin에 나눠주거나, 맞지? sin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역수를 곱하면 되지, 맞지? 그래서 이쪽으로 반대로 갈 때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sin은 이렇게 하는 건 이미 익숙해져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향으로, 이 방향 느낌으로 간다면 얘가 주어져 있고, 이 느낌으로 해서 얘를 구한다? 그러면 곱하기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를 뒤집어야 된다. 그럴 때는 여기가 만약에 5라면 얘는 얘의 역수를 곱하면 됩니다. 또는 나누기인데 역수를 곱하는 게 더 편하지, 맞지?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야 된다? 역수 곱하면 2분의 15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이거 고등학생도 이게 자유롭지 못한 학생들을 제법 많이 봤거든. 마찬가지. 자, 코사인 A가 여기 뭐 5분의 3이라고 하자. 자, 코사인 A가 5분의 3이야.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7이다. 그럼 여기는 얼마? 5분의 21. 맞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방향으로 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연습한 방향으로 갈 때는 얘랑 그냥 곱해서 오면 되는데, 그럼 여기가 만약에 11이다 이러면 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3분의 55 이렇게 됐지? 그러면 학생들 보면 처음에 막 이 상태에서 얘를 구하라고 하면 얘를 뭐 x로 둬서 있잖아. 코사인 뭐 a가 뭐 x분의 11인데 얘가 5분의 3이래.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3으로 나누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막 이걸 막 돌려서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되는데 약간 좀 기계적으로 좀 빠르게 구하려면 이렇게 돌릴 때는 코사인을 곱해서 이렇게 하면 코사인을 곱한다. 반대로 가고 싶으면 코사인을 나누면 됩니다. 됐지? 탄젠트도 한번 연습해 보면 만약에 탄젠트 A가 여기서 3분의 2 정도로 갈까? 5분의 4라고 하자. 5분의 4. 그러면 얘가 만약에 6이다. 그럼 얘는 얼마? 5분의 24. 그럼 얘가 만약에 7이다. 그러면 얘는 4분의 35.
됐습니까? 역수를 곱하면 되지, 맞지? 그래서 얘는 4분의 3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훈련을 안 하면 계속 막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돌리고 있거든. 그러지 말고. 됐지? 그래서 이거 하나 좀 알고 있으면 편하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는 그냥 익숙해지면 돼. 자, 그 다음. 자, 이 문제가 사실 조금 어려운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오늘 삼각형 내용 한번 쭉 다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뭐냐면, 선생님이 이거 예제 하나 들고 오면, 자, 이런 문제. 자, 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문제가 AC의 길이를 구하라, AC의 길이. 이거 구할 수 있나? 기억나나? 어떻게 하더라? 여기에서 보조선 하나 그어야 된다, 맞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됐지? 자, 그 다음에 AC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이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다, 맞지? 이변의 길이는 얼마? 6. 어떻게 계산했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잘 봐. 그래서 얘가 6이면 얘는 얼마? 얘는 3이 되지, 맞지? 사인 30도면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또는 1대 루트 3대 2. 그럼 얘가 1대 루트 3이니까 3 루트 2. 그래서 뭐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특수각 나왔을 때는 1대 루트 3대 2. 이거 이용해도 되고, 뭐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6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여기는 4루트 3에서 얘를 빼면 얼마가 된다? 루트 3이 되지, 맞지? 루트 3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얼마? 여기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지, 맞지? 그래서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면 얘가 뭐가 된다? 12가 되지, 맞지? 그래서 2루트 3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보조선을 하나 그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 그냥 이건 재미로 들어. 이건 그냥 재미로 들어. 사실 진짜 재미로 들으면 됩니다. 이거는 너희 그냥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쓰지는 마세요. 그냥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코사인 제2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고등학교 들어가면 되게 중요한데 중학교 때는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코사인 제2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두 각,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끼인 각이 있을 때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2 법칙, 그냥 상식으로 한번 드러나 보세요. 자, 코사인 제2 법칙이라는 건데 그냥 외우지는 마. 외워서 쓰지는 마. 그냥 한 번만 들어봐. 자, 여기를 잠시 우리가 x라고 두자. 자, 어떻게 하냐면 x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36, 이거 제곱해야 됩니다. 이거 제곱. 그 다음에 4루트 3 제곱하면 얘는 16 곱하기 3 48이지, 맞지? 48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에 그 다음 이변과 이변을 곱합니다. 식 자체가 좀 어려워. 그런데 나중에 되면 뭐 이 식이 고마울 때가 있거든. 그 다음에 얘가 왜 코사인 제2 법칙이냐면 여기에 이제 코사인 30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끼인각 30. 됐지? 실제로 나오는지 한번 해보자. 자, 코사인 30도는 얼마?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지, 맞지? 그러면 뭐 2 하나 날리고 얘 두 개 날리면 얘가 3이 되겠다, 맞지? 두 개 곱했습니다. 곱한 거에 날린 게 아니라 약분한 게 아니라 얘 두 개 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면 얘가 얼마? 70, 84 되나? 그 다음에 여기는 20, 36? 아닌데 4 곱하기 3인데 72지, 맞지? 7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12. 아까 이 값이 얼마가 나왔다? 2루트 3 나왔지? 맞지? 그래서 x제곱이 이거기 때문에 x는 뭐가 된다? 루트 12 해서 2루트 3 이렇게 구하는 법도 있습니다. 알겠지? 이걸 방금, 그러니까 선생님 왜 이거를 그냥 보여주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한 거를 그냥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그냥 코사인 제2 법칙으로 풀 수도 있다. 뭐 이 정도까지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 이 문제 한번 보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AH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거든. AH의 길이. 얘는 어떻게 하든지 기억나나? 어떤 공식? 공식 썼어? 이건 뭐 공식으로는 잘 안 쓰고 공식으로 쓸 필요는 없고 지금 이 길이를 구하고 싶잖아, 맞지? 잘 봐. 선생님 좀 편하게 구하는 법 가르쳐 줄 테니까 대부분 다 특수각이 나올 거야. 특수각이 아니면 사실 문제 풀기 어렵잖아, 맞지? 특수각이 아니면 문제 풀기 어려운데 특수각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일반 한번 시켜볼게. 그러면 이 AH의 길이를 잠시 H라고 두자.
됐지? 만약 이 문제에서 푼다면. 이 문제에서 풀면 얘는 여기도 45도면 여기도 45도가 되지, 맞지? 됐습니까? 그럼 직각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H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 그 다음에 여기는 30도가 된다. 됐지? 그러면 여기가 H면 여기는 얼마가 된다? 얼마? 2분의가 아닌데 1대 루트 3인데 루트 3분의 H가 되겠지, 맞지? 1대 루트 3. 그러면 반대로 갈 때는 루트 3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H랑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H를 더해서 뭐가 된다? 얘가 10이 된다. 이렇게 해서 H를 구하는 겁니다. 뭐 이거 계산 빼서 뭐 계산하면 되는 거고. 됐지? 그래서 공식으로 따진다면 공식은 사실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 뭐냐면 뭐 여기를 뭐 A라고 하자. 여기를 뭐 B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 90도에서 A를 빼면 되지, 맞지? 됐어. 그래서 90도에서 이 각을 뺀 걸 뭐 X라고 하자. 90도에서 이 각을 뺀 걸 뭐 Y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길이는 뭐가 된다? 여기를 H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 탄젠트 H에다가 탄젠트 X를 곱하면 되나? 따라왔습니까? 됐어. H에다가 탄젠트 X를 곱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 길이는 H에다가 탄젠트 Y를 곱하면 되지, 맞지? 그래서 그거 두 개 더해서 얘가 된다. 그런데 이건 공식으로 외우지는 마세요. 공식으로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건 공식으로 풀지는 않거든. 그래서 뭐 이 정도 구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넓이, 삼각. 자, 넓이.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넓이는 조금 빠르게 하자. 우선은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다.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길이가 만약에 A고 이 길이가 B고 뭐 이 길이가 뭐 세타라고 하자. 세타 어색하나? 해도 되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더라? 이것도 기억 한번 떠올리자. 잘 나가다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하세요. 선생님 왜 세타를 쓰냐면 있잖아. 선생님 머릿속으로는 그냥 약간 이거 랩처럼 그냥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 알겠나? 그래서 선생님 그냥 세타를 잘 쓰는데 뭐 여러분들 여기 A점이라면 2분의 1 사인 A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끼인각. 자, 잘 봐. 얘는 빠르게 증명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조선 하나만 긋게 되면 잘 봐. 그럼 밑변은 나와 있고 높이 구하는데 이 높이 구하는 거 우리가 연습했다. A에다가 사인 세타 곱하면 되지, 맞지? 이제 연습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A 사인 세타야.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됐습니까? 밑변이 B, 높이가 A 사인 세타.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됐습니까? 그러면 이 공식이 둔각 삼각형일 때도 통하긴 합니다. 통하긴 하는데 둔각 삼각형일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90도 넘어가는 각을 건드리질 않거든. 여기가 만약에 세타라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 여기에서 S는 2분의 1에 뭐 AB라고 하고 여기에 AB 그 다음에 사인 여기에서는 90 마이너스 아니 180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얘가 만약 120도라면 여기 사인 60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얘는 왜 그러냐면 이 높이를 구할 때 어차피 사인 세타는 높이 구할 때 썼는데 이겁니다. 잘 보세요. 밑변은 A 맞지? 밑변 A. 그 다음 높이를 이제 곱해야 되는데 2분의 1에다가 높이는 여기를 지금 세타가 있으면 얘는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되지, 맞지? 그럼 높이는 B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도 꼭 한번 그려서 손으로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다음 이거는 공식처럼 좀 기억을 하세요. 이 공식은 다들 외운다. 이 공식은 다들 외워서 풀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 평행사변형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평행사변형은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선생님도 따로 안 외워. 왜냐면 평행사변형 넓이 공식을 뭐 사인을 이용해서 푼다면 여기가 세타, 여기 A, B라고 하면 이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잖아, 맞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래서 얘는 뭐 AB 사인 세타 이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 2배 한다면 2배 한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건 하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 오늘 여기까지는 하고 좀 마무리하자. 자,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 마음대로 생긴 이런 사각형의 넓이. 이것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집니다.
자,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하고 여기 사이각을 뭐 세타라고 하자. 그래서 대각선과 두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 기억나나? 가 아니고 2분의 1 AB 사인 세타입니다. 이거 구분 잘해야 돼. 뭐냐면 앞에는 평행사변형의 두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고 이 모양은 대각선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야. 여기는 왜 또 뜬금없이 AB가 들어가느냐, 아니 2분의 1이 들어가느냐, 없던 애가 갑자기 들어갔어. 왜 그렇냐면 여기에서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얘랑 이렇게 평행한 직선, 이거 그리기가 좀, 얘랑 평행한 직선을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두 개를 그립니다. 그 다음 얘랑 평행한 직선을 꼭지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또 두 개 그려. 기억나나? 이거 아마 했을 텐데.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 얘가 A면 여기가 A가 됩니다. 얘가 B면 여기가 B가 되는 거지, 맞지? 됐나? 그리고 얘가 세타면 지금 여기 동의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돼. 평행선, 평행선이기 때문에 다 지금 평행해.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거지, 맞지? 됐어.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A, B, 사인 세타가 맞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구한 거는 이거 전체 넓이를 구해버렸지.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구하고 싶잖아, 맞지?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애도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래서 얘가 S면 얘도 S라고. 그 다음에 얘가 S면 얘도 S고 반띵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거는 평행사변형입니다. 전체 큰 거. 됐어. 그럼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거는 얘들의 반반 다 해서 2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과 끼인각이 돼 있을 때는 2분의 1 꼭 곱해야 됩니다. 됐지? 그냥 평행사변형. 자, 이러면 선생님 빠르게 오늘 지금 일단은 다 설명했다. 이게 끝까지 다 설명해 버렸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배웠으니까 그냥 머리 한번 다시 기억 떠올리는 치고